2022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제곡고고요. 문제는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높진 않았는데 이제 교육과정 외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교육과정 외에 있는 게 어차피 학교에서 미리 낸다고 얘기를 하고 내는 것들이다 보니까 역시 수업을 조금 잘 들었어야 됐다. 우선 앞에부터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뭐 모든 문제는 다 있지 않고 주요 문항들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6번에 가우스 부등식인데, 가우스 자체가 애초에 교육과정 외긴 한 건데, 하여튼 뭐 학교 시험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 가우스 2 더하기 x라는 걸 봤을 때, 요 가우스 2 더하기 x나, 가우스 x 더하기 2나, 어차피 2라는 건 정수다 보니까 2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x 더하기 2나 똑같은 거여서 요 가우스 x 더하기 2를 가지고 이제 얼타게 되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가우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쭉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우스 x를 잠깐 라지 x라고 치환 좀 할게요. 그럼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x 분배했다고 칠게요. 가우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빼기 11 빼기 1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라지 x라는 게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있다. 결국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있다. 근데 가우스 x라는 거는 여기 정수일 거다 보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고, 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부터 4가 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겠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값에다가 가우스를 씌웠을 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등장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우스 부등식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잠시만요. 너무 더워서. 네, 그래서 뭐 이런 해가 등장을 하는 거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자. 이 2차 부등식 이 항상 성립하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거고,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떠 있게 하자.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시면은, 이게 y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k제곱 빼기 10,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항상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제한된 정의역에서만, 요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요 2차 함수의 축은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5라는 거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떠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x축의 위치는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마이너스 2, 그때보다 밑에만 x축이 있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그런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2를 두면은 2k제곱 빼기 18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2k제곱 빼기 18, 이 주황색 그래프의 최소값인 2k제곱 빼기 18이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2k제곱 빼기 18이 0보다 크다. k제곱이 9보다 크다, k는 3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6번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하고, 지금 가우스 부등식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 8번 쉽진 않아요. 이것도 9번은 뭐 쉽고 7번, 8번은 쉽지가 않긴 한데 그냥 해주면 되고,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를, 아니 O,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이 있었는데 4,1을 지나는 직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이 지금 4,2. 이 직선 L이라는 거는 4,2를 항상 지나고 있는 직선이 될 거니까 요거 L의 방정식을 잡아보면은 y는 mx-4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직선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요 위의 넓이랑 아래 넓이의 비율이 아래 게 4, 위에 게 3 요게 4대 3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도형이랑 아래에 있는 도형이랑 둘 다 사다리꼴인 상태인 거니까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변의 길이들이 필요하겠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요 AE, 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E의 Y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그게 변의 길이가 아닐까. 여기 X 좌표가 6일 된 거니까 이걸 대입하시면은 여기 2m 더하기 3이라는 길이가 등장을 할 거고 2m 더하기 3. 그 다음 애초에 이 한 변의 길이는 3이었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길이는 3에서 2m 더하기 3을 뺀 뭐 이상하죠? 2예요. 4,2를 지나고 있는 거고 이게 2m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마찬가지로 저 O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D의 Y좌표를 구하려고 X에 0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요 OD의 길이가 마이너스 4m 더하기 2. 요 길이가 더했을 때 3 되려면 4m 더하기 1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위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B를 구해서 그 넓이 B가 4대 3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자, 아래에 있는 놈의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해보게 되면은 S1은 2분의 1 곱하기 저 아래 위라고 해보면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2, 2m 더하기 2 더하시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2 저 위에 쪽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밑변이 4m 더하기 3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야. 더하면은 2m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얘 대 얘는 4대 3에서 비례식을 쭉 풀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m 값은 7분의 2가 나오더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이랑) (12번은) 뭐 그냥 해주면 될 것 같고요. 13번 한번 보면은 이게 아까 6번이랑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교육과정 외에 있는 겁니다. 6번은 뭐 가우스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 뭐 교육과정 외라기보다는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 거여서 아까 뭐 교육과정 외긴 한 거죠. 증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이제 그거를 내버려가지고 요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너무 오래 걸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었고 여기 0,0인 원이 있었어.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 밖에 있는 한 점 a, b에 대해서, 원 밖에 있는 점 a, b에 대해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항상 두 개가 딱 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접점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극선이라는 거는 그때 생긴 두 개의 접점, 이게 접점이고 여기 접점인데 이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가지고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공식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 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요 원 밖에 있는 한 점,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접점인 것 마냥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요 곡선 밖에 있는 점 A, B가 접점인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A, B가 만약에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었다라고 하면은 AX 더하기 BY
R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극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점 a, b. 그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그 공식에 그대로 a, b를 때려 박아주게 되면은 요게 요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원이 또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 다시요. 우리 접점. 중심이 원점이 아닌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중심이 A, B 이렇게 있어. 여기에 x1, y1 이라는 점이 있었고, 이 중심이 A, B인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식은 여기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요거는 중심이 지금 a, b 이렇게 가 있는 거니까 그 구조가 x1 빼기 a,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죠. 사실은 나도 이 공식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여튼 이제 이런 공식이 있는 거고, 이 공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게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이렇게 원망이 있는 거잖아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 위에는 x자리에 x1을 넣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x 빼기 2의 완전제곱이 있었을 때 x 빼기 a 중에 한 개 자리에 x1을 넣는 거고, 또 y 빼기 b의 하나에 y1을 집어넣겠다. 이런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에서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0이 접점인 건 마냥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여서 여기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뒤에 x 빼기 3. 이 공식에 때려박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죠. y에 0을 넣었어. 마이너스 4, y 빼기 4는 4. 그럼 4 약분 좀 할게요. 4 약분 좀 하시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1. 정리해보면은 x 더하기 y는 6 이라는 방정식이 등장을 하더라. 요게 저 극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두 선의 접점을 드러낸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된다고 하는 거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구하는 게 많아요 지금. 마지막에 그 삼각형 OPQ의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하자가 문제. 그럼 여기서 잠시만요. 이제 요런 게 요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여기 6 이렇게 절편 찍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OPQ 이렇게 있겠죠. OPQ의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자가 문제. 그럼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있는 거니까 접점들 다 이제 수직 표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r이 될 거고, 내접원의 반지름,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6-r이 될 거고, 여기도 6-r이 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이게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이가 또 이 길이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길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요만큼의 길이가 6-r,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도 6-r이 되겠다. OP의 길이가 6이었었으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6루트2가 될 거고, 6-r 더하기 6-r이 6루트2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해 12 빼기 2r은 6루트2가 되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은 결국에 6 빼기 3루트2구나. 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4번.
그러니까 난이도 중상이라는 게 사실은 요거를 처음에 이 극선의 방정식을 모르고 있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이 됐을 거고 이제 거의 킬러급 문제지 않았을까. 요거를 대충 다 공식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 다음 것도 조금 복잡하긴 해서 난이도를 뭐 중상으로 매겨봤고 중상 정도면은 한 2등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면 2등급 정도. 오케이. 뒤에 거 쭉 갑시다. 그 다음에 뭐 14번. 이제 문제를 안 실었는데 14번은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요. 15번은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지. 1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지금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번에 그 GN을 구할 때 그 GN이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보니까 n값이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다음에 16번도 한번 봅시다. 16번의 난이도가 중상인데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각형이 아래에 있었고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두 변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BC의 중점 M, CD 중점 N 인 상태에서 요 MNC 있죠, 이거 MNC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접었대. 이 중점 찍은 걸 접어서 올렸을 때 C가 지금 P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 CD의 연장선 위로 쭉 한 거랑 MP 연장선 쭉 했을 때 그때 교점이 Q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분 DQ의 길이를 구하자. 요 길이를 구하자.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여기를 접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종이 접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우선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접어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애초에 여기가 직각? 그럼 여기도 직각?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길이 이 길이가 이 길이 그리고 접었다 보니까 요 각이 요 각 이런 것들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요 QD의 길이를 구하자가 문제인 건데 좌표를 도입을 할 거고 요 C라는 거를 8,0으로 생각을 해서 위로 쭉 올려볼까? 아니면 뭐 M을 가지고 원점으로 잡읍시다. 얘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은 요 M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X에 3을 대입하면 Y좌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얘가 원점인 거니까 다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쭉 C라는 점의 좌표는 4,0 4를 대입해야죠. C라는 점의 좌표는 4,0 그 다음에 위로도 쭉 한번 갔을 때 봅시다. 그럼 내가 M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각이 2등분 됐다는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우리는 MN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직선 MN의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 X좌표가 이게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요만큼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가 되겠죠. Y는 4분의 3X. 요게 Y는 4분의 3X인 거야. 요거는 X축이니까 Y는 0 이렇게 되겠죠. Y는 0.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건데 우리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원래는 요 MQ의 직선의 방정식을 미리 주고 MQ를 주고 MC를 준 다음에 사이에 있는 걸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얘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 접근을 할 때 요 위에 있는 점 얘가 4,3인데 4,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라고 해서 이 거리가 3이고 이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MQ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라고 먼저 잡아볼게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Y는 MX라고 잡고 결국에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MX-Y는 0. 그럼 4,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이 되게 하자. 3 되겠죠, 3. 3이 되게 하도록 하는 M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거리는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 M-3 이 거리가 3이 되게 하자. 그럼 분모에 있는 M제곱 더하기 1 우변으로 넘기신 다음에 양변 제곱 때리고 쭉 정리해 보시면은
이게 4인 빼기 3의 제곱은 9의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잘하고 있겠죠? 오케이. 이 식을 가지고 쭉 정리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m값이 7m제곱 빼기 24m은 0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m값이 7분의 24가 한 개 나오고 0이 또 한 개가 나옵니다. 요때 요 기울기 0인 직선은 애초에 요 y는 0 직선이 있었죠. 요게 기울기 0이 될 거고, 나머지 7분의 24짜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여서 결국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7분의 24m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자고 했던 게 처음에 요거였어요. QD의 길이를 구하자였으니까 여기 y좌표의 차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Q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D의 y좌표 6만큼을 빼주면은 요 거리가 등장을 하게 되겠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뭐예요 이거? 미안해요. X. 요 위에 있는 식에 X 6을 한번 때려 박아 보시면은 여기 7분의 144 이렇게 되나요? 7분의 144. 미안합니다. x에 3을 집어넣어야 돼요. 미안. 4를 집어넣어야 돼요. 4. 그래서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7분의 96이 될 거고, 이 7분의 96에서 7분의 42를 빼주게 되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7분의 96 빼기 7분의 42는 7분의 54, 4번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네, 이것도 접었으니까 뭐 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여서 각의 이등분선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좋습니다.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7번.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의 공통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과 두 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 이다가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다. a제곱 b의 값을 구하자. 약간의 이제 문제를 푸는 팁이긴 한 건데, 이런 원방이나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언제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되고 언제 그림을 조금 막 그려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이라거나 아니면 처음에 주어진 점들이라거나 그런 점이나 뭐 이런 중심 같은 것들이 x축 또는 y축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둘 다 중심이 1,0이고 5,0의 상태다 보니까 이게 식으로만 막 가는 것보다는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처음에 뭐 y축도 있다고 볼까요? y축 이렇게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3인원, 중심이 1, 반지름 3. 좀 크게 그려볼게요. 중심이 여기 1,0이고 반지름이 3이다. 여기에 4라는 점이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크게 지나가고 있을 거다. 너무 큰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1이랬으니까 여기 5라는 애가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원이 지금 외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원은 지금 이렇게 작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큰 원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크게 가고 있는,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있는 원이 여기다 하나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큰 원이 생겨 있게 될 거다. 뭐 쫙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과 이 원의 공통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인 건데, 우선 공통 접선은 총 몇 개 생길 수 있을까요? 원 두 개가 이렇게 외접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배제고는. 이제 공통 접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공통 접선이라는 거는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있고 공통 외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외접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이렇게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원이 만약에 둘이 떨어져 있다, 외접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외접선 두 개와 내접선 두 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하적인 상황을 알아두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여튼 접선이 지금 총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하나가 기울기 음수인 거, 하나가 기울기 양수인 거, 하나가 빨딱 서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과 두 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가 문제예요. 그럼 그 얘기는 접선의 방정식과 두 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자가 문제인 거고, 근데 원이랑 직선이랑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뭐 원과 직선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선 뭐 긋는 게 국룰이죠, 이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먼저 연결을 해보고, 그때 요게 접선과 수직이 될 거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부터 접점까지 수선의 발 먼저 한번 그어보는 거고, 요게 또 뭐 수직이 될 거다. 일로 그을까요? 수직.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심끼리 연결한 요 1,0과 5,0을 연결한 요 중심선이라는 게 있을 건데, 중심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접선 쭉 연결을 하면은 닮음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세모와 요 큰 세모는 닮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이 축 위에 있으면은 X축, Y축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가지고 닮은 비가 1대 3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 될 거다 라는 게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를 잠깐 뭐 K라고 잠깐 더 볼까요? 요만큼을 K라고 더 보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3K가 될 거지. 3K인 건데 거기서 K를 빼 요만큼의 길이가 2K가 될 겁니다. 2K가 두 점 사이의 거리 4가 되겠네. 아, K가 2가 되겠구나 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K는 2가 될 거고 요만큼을 간 게 이제 6이 되겠다라는 거. 그럼 K가 2였다 보니까 요만큼 2대 1 낑낑각 여기 60도 3분의 파이, 아이고 있으면 안 되죠.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요만큼의 각도 60도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삼각형이 아니죠. 이 사다리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을 빼고 부채꼴을 빼줘야 되는 건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원 중심각이 필요한 거고, 중심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1대 2라는 걸 이용해서 60도를 구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답을 낼 수가 있다. 60도 여기 반대쪽 외곽은 120도. 그래서 전체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게 구하고 싶은 넓이고요.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높이가 지금 요만큼인 건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얘는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죠. 아까 봤듯이 여기 또 1대 3이란 말이에요. 여기 1대 요 전체가 3, 이렇게 3일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겠다. 2루트 3이 되겠다. 요게 사다리꼴의 넓이고, 그 다음에 왼쪽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60도다 보니까 원 전체는 360도인데 그 중에 6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여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9파이고, 얘는 그 중에 60도 6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원의 넓이가 파이인데 120도다 보니까 전체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구나가 돼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답이 4루트 3 빼기 6분의 11파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는 이라고 쓸게요. 얘는 4루트 3 빼기 6분의 11파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a제곱 b를 구하자가 문제였어서 a제곱 b를 구해보시면은 답이 2번이 뜰 거예요. 2번.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16번, 17번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었어야 쉬웠을 것 같다. 너무 식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제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그림도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번도 갑시다. 오케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는데,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애들이 이쪽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자. 그리고 농도도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안 했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농도까지, 그래서 이 친구랑 방배 정하는 거랑 농도가 약간 좀 마이너한 그런 거긴 한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약속은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약속은 뭐 약속? 문제 푸는 팁 같은 거. 첫 번째 거, 얘는 적은 걸 x로 두자. 적은 것을 x로 두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수랑 방 이렇게 있을 건데 방이 적으니까 방을 그냥 x로 두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한 개를 써야 되는데 학생수보다 방이 적을 거니까 방의 개수를 x로 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의 약속인 건데, 약속. 뭐 방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는 방, 남는다. 남는 방이 뭐냐? 남는 방. 남는 방이라는 거는 꽉 차지 않은 방이야. 꽉 차지 않은 방은. 꽉 차지 않은 방이 남는 방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남는 방이라는 게 아예 한 명도 안 들어와서 빈 방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남는 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는 방이라는 거는 뭐 6명 정원인 건데 5명만 들어와 있더라도 그거는 남는 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를 너무 안 풀다 보게 되면은 요 말 자체에서 좀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남는 방이라는 거는 꽉 차지 않은 거, 그러니까 꽉 찬 거, 꽉 차지 않은 거, 꽉 차지 않은 게 남는 게 될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은 처음에 요 한 방에 4명씩 배정하게 되면은 8명의 학생이 남는다. 그럼 학생 수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학생 수는 방이 X개였을 때 한 방에 4명씩 배정하게 되면은 4X명이 될 거고 8명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4X 더하기 8명이 학생 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한 방에 6명씩 배정하게 되면은 2개의 방이 남는다. 4명씩 배정하게 되니까 학생 수가 남았어. 그럼 학생 수를 한 방에 여러 명, 한 방에 더 집어넣게 되면은 6명씩 배정을 하게 되면은 방이 남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랬을 때 이 학생 수 4x 더하기 8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양변에, 그럼 학생 수의 최소값은 한 방에 6명씩 배정하고 2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 2개의 방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최소가 될 겁니다. 6x-2. 그러니까 x-2개의 방에 6명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싹 다 비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최대라고 할 거는 이렇게 되겠죠. 최대는 이 6개가 아니라 6명씩, 그러니까 x-2개의 방에 6명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방이 2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x개의 방이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x 빼기 2개엔 6명씩 다 들어가 있는 거야. x 빼기 2개의 방에 6명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의 방이 띡띡 남아있는데, 사람 수의 최소라는 거는 사람이 여기만 딱 들어갈 때 x 빼기 2개의 방에 6명씩 다 들어가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최대라는 거는 x 빼기 2개의 방에 6명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5명만 딱 차 있게 되더라도 이건 남은 방으로 칠 거잖아. 이건 아예 다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n-1번째 방, 요 방엔 5명까지 차 있는 게 학생 수의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x의 범위가 풀었다 칠게요. 여기 7.5부터 10까지 라는 범위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자. 답은 10 이렇게 되겠죠. 이 x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7.5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x는 8, 9, 10이 가능한 거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방의 개수였는지 아니면 학생의 수였는지까지도 잘 체크해서 틀리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남는 방이라는 거는 꽉 차지 않은 방, 꽉 찬 방만 다 쓴 거예요.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은 뭐 너무 쉬워서 패스했고요. 서술형 3번도 어렵진 않은데,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가지고 좌표평면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 밑변 중에 중심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원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요 정도 그려진다고 볼까요? 좀 그런데 잠깐만. 3 조금 그림이 그렇습니다. 더 올릴게. 3 6 5 한 요쯤 해보면 얘가 정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런 정삼각형이 있었고 한 변의 길이가 살아 있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하는 건데, 직사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만큼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과 삼각형이 만나고 이런 점들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런 특이한 점들의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해보면은 얘를 A,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A, B라고 잡지 말고 우선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더하기 2 루트 3 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여서 이 좌표를 a, 마이너스 루트 3 a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a 더하기 2 루트 3 이라고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여서 넓이를 SA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럼 넓이는 밑변의 길이 2A 곱하기 높이 요만큼 곱해. 그래서 2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A 더하기 2 루트 3 이 되면서 뭐 A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이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최고차항 계수를 다 묶어봅시다. 우선 마이너스 루트 3만큼으로 묶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 남는 게 a제곱, 그 다음 거 전개할게. a제곱 빼기 2a. 네? 우선 묶을게요. a 여기서 이제 a 빼기 2만큼 남게 되겠죠. a 빼기 2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여서 뭐 이 상태로 내가 만약 2차 함수를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인수분해를 했을 때 a가 0인 거랑 2인 게 있어서 이제 a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0, 2가 되면서 이제 a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제 a가 1일 때 최대가 될 거고 1을 집어넣으시면은 답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네. 최대값은 뭐 1 집어넣었을 때 2 루트 3이 답이겠네요. 2 루트 3. 네. 아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 3인 2, 1 뭐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 법칙은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그 고2 수1 수업 때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답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쓰지 말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외접원 그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 평면접표 할 때 했던 거, 요 PA는 PB는 PC 이 3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 P를 구해보면 그 점이 P가 외심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방할 때 했던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3개의 점을 대입을 하는 방법. 뭐 얘랑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심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지금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확실히 빨리 풀리긴 한다. 얘는 수직 2등 분선의 교점. 우리가 외심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 그 외심을 구할 때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외심을 구하곤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답이 빨리 등장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내가 증명을 해보면은, 이 외심이라는 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외심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거죠. 세모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야, 왜 이래? 원의 중심에서부터 세곡점까지를 연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중심에서부터 연결, 요거가 다 이제 반지름이 되면서 이 삼각형들이 안짝에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등변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선들을 그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때 수선들은 다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란 얘기야.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될 거다. 그럼 거꾸로 내가 이제 이 노란색 직선들, 이 3개는 각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보니까 그게 외심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구축 한번 봅시다. 우선은 뭐 큰 원의 반지름은 5고 작은 원이 3인 상태에서 쭉, 뭐 AD는 4일 때 쭉 써봅시다. AD는 4일 때. 요 길이가 4. 작은 원의 반지름이 3, 큰 원의 반지름이 5 이렇게 있는 건데, 작은 원의 중심은 요 AD의 길이가 4다 보니까 중심이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요만큼 밑에 있는 길이가 3이 될 거고, 요 위에 있는 요 길이는 이게 1이 되겠죠. 1. 간단하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쭉 연결해보면은 요 길이가 3, 반지름이 될 거고, CD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 큰 원의 중심은 여기 있을 거예요. 요 길이가 4였으니까 5만큼은 여기 있겠죠. 여기에 5라는 점이 있게 될 거고, 그럼 B라는 점은 또 마찬가지로 요 큰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반지름이 5가 됩니다.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1, 여기 또 직각, 피타고라스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1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2루트 10, 요 길이 뭐 다 구했고, 그랬을 때 요 삼각형 아래에 있는 BCA, 요 ABC의 외심을 구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외심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 건데, 이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심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는 다 좌표가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좌표를 도입을 한 다음에 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거나 원방에다가 대입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지금 이런 길이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아까 있는 그 사인 법칙인 거고, 좌표를 도입을 하셔야 된다. 그럼 좌표를 도입을 할 때 뭐 가능하면은 원점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0인 좌표들이 많았으면 좋으니까 요 D의 좌표를 가지고 원점으로 잡은 다음에 요 B랑 C랑을 다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죠. B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B의 좌표가 이 길이가 5에 이 길이가 1인 거니까 요 B, D의 길이는 루트 24,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2루트 6, 0. 그 다음에 요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2, 0. 그 다음 A의 좌표는 밑으로 4칸 내려간 거죠.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6, 0, 마이너스 2루트 2, 0, 0, 마이너스 4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외심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문제였던 거고, 근데 요 3개의 점을 가지고 요쪽이랑의 대입을 하자고 하니 이게 조금 빡세다. 막 루트 같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뭐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려면은 요런 BA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자. 그럼 BA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중점을 구해서 수직인 걸로 가져야 되는데, 얘는 요 B랑 C가 둘 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BC의 수직이등분선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점 찍고 쭉 내려가면 얘가 수직이등분선이 되겠지. 그럼 중점은 마이너스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2의 중점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요? 둘이 더한 거에 반대인 거니까. 요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구합시다. 요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보시면은 쭉 가게 되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AC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은 직선 AC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2 루트 2 빼기 3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 그때 여기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요만큼의 좌표가 지저분한데 확대해서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그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이어서 이 노란 놈을 구해보시면 얘가 y는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가 되고, 얘랑 연립을 한번 때려보는 거죠. 이제 그 노란 직선에다가 x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을 집어넣으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놈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y좌표는 루트 2 빼기 루트 3이 된다. 미안해요. 2 빼기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요. 커닝 한 번만 하고. 오케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서 이게 x 더하기 2, 여기가 빼기 2여야 돼요. 빼기 2.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외심의 좌표 요쪽에서부터 이제 한 점까지의 거리를 잡아주게 되면 그게 뭐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부터 여기 0, 마이너스 4로 갑시다. 그냥 그래서 저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그냥 구합시다. 요 r 제곱이라는 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제곱 때린 거.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보시면은 이제 x좌표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는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2 빼기 루트 3의 제곱. 전개 8 더하기 2 루트 12 4 루트 3. 7 빼기 4 루트 3. 복잡합니다. 그래서 삭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 r제곱은 15가 될 거다. 여기 답입니다. 자, r제곱은 15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 거죠. 파이 r 제곱은 결국에 15 파이만큼이 되겠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문제 난이도가 상이었고,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요, 문제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학교에서 사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해놓고 서술형에 사인 법칙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더 이제 당황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뭐 이제 고1 때 배우는 방법인 거죠. 좌표를 잘 도입을 해가지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 수직 이등분선을 활용했을 때 더 문제가 편하게 풀릴 때가 있다. 물론 평소 같은 때에선 위에처럼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너무 요 아래처럼 기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말릴 수도 있다 보니까 쉬운 그 외심 구하라고 할 때는 위에로 가는 건데,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 아니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진행을 하고 마쳐보겠습니다.